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성무패 토토 6회차 최종 픽과 독식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안 때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초안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초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유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맨유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사실 뭐 주중에 보였었던 경기력 자체는 좀 실망스럽긴 했었죠. 그래도 어, 이 맨유와의 사우스햄튼과의 상대 전적에서의 좀 앞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스쿼드 자체는 확실히 맨유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스햄튼이 주중 때 이제 토트넘을 잡아내긴 했었는데, 근데 토트넘이 그 경기를 사실 못했던 게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가 홈에서의 경기고, 이번 경기도 좀 이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저는 체중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독식픽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맨유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승까지는 지금 맨유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바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셀타비고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죠. 투표율도 많이 몰렸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의심을 좀 했었던 경기인데 투표율도 이 정도까지 셀타비고 쪽으로 좀 몰린다면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 경기를 좀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투표율이나 이 배당이 원정에서의 셀타를 사실은 믿기는 좀 어려운 팀이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셀타비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공간이 좀 있고 크로스 상에서 좀 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카디스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모습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카디스가 저는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사실은 뭐 경기력은 이 카디스보다는 앞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저는 이런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뭐 경기력은 뭐 셀타비고가 확실히 카디스보다는 앞서고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이나 모두 좀 카디스에 비해서는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독식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브랜트퍼드는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긴 했어요. 근데 어, 일단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지금 무승부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브랜드퍼드가 연패가 좀 너무 깁니다. 5연패. 지금 6연패까지 가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력적으로 압도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자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퍼드가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도깨비 팀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믿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사실 이 데이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경기력적인 부분만 봤었을 때는 브랜드퍼드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역습 상황에서의 불안한 장면들이 많은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공격적인 모습에서의 그런 이 역습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좋은 팀이라서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가져가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과 독식픽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4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에버튼이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만큼 지금 뭐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뭐 리즈도 뭐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아스톤 빌라가 지금 전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아스톤 빌라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다니엘 제임스가 두 골이나 넣었던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버튼이 지금 연패가 긴 상황에서 리즈 상대로 5연패까지 가기에는 리즈의 경기력도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에버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그래도 뭐 램파드 감독 부임 후에 뭐 지난 경기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컷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나쁘지 않았었고 리즈의 경기력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에버튼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버튼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에버튼이 이 단기간에 경기력이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이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즈 상대로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가 가장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뭐 에버튼이 지금 배당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승을 가져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독식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와포드는 홈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앞서는 경기는 맞겠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이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와포드와의 경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브라이튼이 앞서는 부분은 맞겠지만 생각보다 좀 투표율이 브라이튼 쪽으로 좀 많이 안 몰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브라이튼이 원정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와포드가 측면을 공략하는 그런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은 팀인데 브라이튼이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있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의심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승으로 아예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초반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팀에서의 이 맞대결 특이상이 이 비아레알이 홈일 때 이 레알 상대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5연부까지 가도 괜찮을 정도로 레알의 이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당 보고 저는 좀 놀랐는데 그래도 레알에게 정배당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아레알에게 정배당을 줬죠.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레알이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비아레알의 경기력도 뭐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는 지금 이 레알의 공격적으로 좀 무뎌진 모습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겠습니다. 배당을 봤을 때는 비아레알이 정배당을 이 상대 전적에서의 많이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레알의 경기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변이죠. 투표율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변으로 독식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라이온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뭐 초반과 동일하게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뭐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좋은 두 팀의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초반과 동일하게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라요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오사수나가 워낙에 좀 이렇게 저는 이 정도로 라요가 정배당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라요가 적절하게 뭐 2점대 배당을 받았다면 2점대 한 중반이나 아니면 초중반 때 배당을 받았다면 라요의 단통 승도 가져갔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았다면 이 경기는 오히려 오사수나가 저는 이길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오사수나가 최근에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번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뭐 제 생각대로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사수나가 확실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요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알라베스가 홈일 때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발렌시아가 배당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알라베스가 이 엘체 상대로도 이 대패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비도 불안하고 결정력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발렌시아의 좋은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단통 패로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발렌시아가 코파델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긴 하고요.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뉴캐슬이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뉴캐슬이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쿠티뉴를 영입을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뭐 근데 쿠티뉴가 사실 바르셀로나에서만 안 좋았지 리버풀 시절 때도 좋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갔다가 좀 좋지 않아서 이제 이 미넨으로 임대를 갔었죠. 근데 미넨 때도 잘했어요.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 다시 돌아와서 못하고 있었는데 아스톤 빌라로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와서 아스톤 빌라가 이 쿠티뉴를 영입을 했는데 쿠티뉴가 아무래도 이 리버풀 시절에 EPL에서 뛰었었기도 하고 빌라의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을 전개하는 이 모든 역할을 저는 쿠티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스톤 빌라가 제라드 감독 부임 후에 좋았었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쿠티뉴가 들어오면서 더 좋은 모습을 이 하반기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물론 뭐 지난 경기 에버튼 잡아내면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우드도 뭐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아스톤 빌라가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연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주중 경기 때 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충격 패배를 당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공격에서의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벤타쿠르나 쿠루스스키 이런 영입 선수들을 봤었을 때에는 울버햄튼이 지금 트라우레가 나가고 제대로 된 보강이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울버햄튼이 트라우레가 없을 때 그런 공백을 생각을 해본다면 확실히 이 좀 당분간은 좀 울버햄튼이 헤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최종에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토트넘의 수비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멘탈적으로도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독식에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레반테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반테가 홈일 때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안과 동일하게 레반테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베티스가 보여주는 물론 뭐 비아렐 상대로 패배하긴 했었지만 비아렐이 뭐 최근에는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기미를 보여줬었던 팀이기도 하고 레반테가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미드진의 수비 가담도 부족하고 공간도 굉장히 많죠. 베티스에 보여주는 그런 공격에서의 화력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를 의심 없이 레반테의 단통 패로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바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베티스가 코파델레이가 있다라는 점이 걸리고 레반테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도깨비적인 모습은 분명히 가져가는 팀이고 베티스가 수비적인 공간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레반테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식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스터가 웨스트햄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았고 레스터가 보여주는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도 찬스 자체가 좀 많이 안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웨스트햄이 이 경기력적으로 더 앞서는 부분이 있어서 웨스트햄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과연 레스터가 이 웨스트햄 상대로 4연패까지 갈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웨스트햄도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오히려 역습에 당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레스터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그라나다는 3연패 및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아쉽긴 하더라도 그라나다 정도는 잡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징표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일단 그라나다가 보여주는 그런 수비에서의 모습들 아니면 공격에서의 한 방은 있지만 소시에다드 상대로 저는 좀 득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소시에다드가 힘겹게라도 한 골 차이라도 뭐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이 오야르사바를 활용한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에스파뇰은 2연패 및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뭐 경기력 봤었을 때는 에스파뇰이 지금 뭐 수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공격에서는 뭐 데토마스 말고는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레가 지난 경기 도움도 만들어냈었고 전체적으로 팀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알베스가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에스파뇰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난하게 잡아낼 경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알베스가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에스파뇰과의 더비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죠. 독식픽이. 그래서 이변으로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